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2006에 25번부터 갈 거고,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이 영국에서 2014년에서 2016년에 지금 내가 그 화살표 친 것처럼 스마트폰은 점점 더 사용이 많아지고 있고, 랩탑 적어지고 있고, 태블릿 많아지고 있고, 데스크탑은 적어지고 있다 라는 내용이었었고, 그래서 이 그래프가 보여주는 건 브리티시 피플이 컨시더 생각하는 거야. 디바이스가 목적어고 여기 뒤에가 목적격 보호거든. 목적어가 빠져있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형태라고 생각을 해두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대부분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그런 기계, 요런 그런 기계 같은 것들을 보여주는데, when, 언제, 뭐 할 때냐면 이거 할 때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Connecting to the Internet 2014년에 2016년 그때 이 인터넷에 접속을 했을 때 이제 그 영국인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었던 기계가 뭐냐라는 걸 보여주는 이 그래프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3분의 1이라고 해석을 하지. a third라고 나와 있는 건 인터넷 유저들의 3분의 1은 consider 생각을 하는데, 스마트폰에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렇게 to be가 나왔거든. to be를 쓸 때 어떻게 쓰는 거냐면 consider A, B 이렇게 하거든. 그럼 해석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A를 B라고 생각하다 라고 해석을 하기 때문에 스마트폰의 the most important device, 가장 중요한 기계라고 생각을 한다 이거지. 2016년에 인터넷 접속에서는 가장 중요한 기계라고 생각을 했다. 3분의 1이 넘는 인터넷 유저들이라고 그랬어. 그럼 스마트폰 3분의 1 넘죠? 36%니까. 그리고 지금 늘어났죠? 2016년에 3분의 1 이상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수치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고, 다음 두 번째로 가볼게. 그 똑같은 연도라고 했으니까 2016년이겠지. 2016년에 스마트폰은 overtook 했는데요. overtook이 의미하는 거는 뛰어넘었다라는 거잖아. 랩탑을 뛰어넘었다. 뭐로써? 중요한 디바이스로서 뛰어넘다라는 느낌이 있으니까 같은 단어 뭐 있을까? 이겼다. 예를 들어서 surpass, 능가했다라는 뜻이거든. 다음에 outrun, 더 빨리 간 거지 뭐. surpassed로 갈게. 이제 시제가 과거 시제니까 outran 이거나 아니면 passed, 뛰어넘었다. 뭐 요런 식으로 이제 훨씬 더 수치가 더 높았다라는 뉘앙스로 가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스마트폰 36%, 근데 랩탑은 29%, 같은 연도 뛰어넘었지. 네, 이렇게 이제 봐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또 밑에 거 4번 2014년이요. 2014년에 이 유저들은요, 더 리스트라고 했으니까 가장 적은이라고 하는 거죠. 가장 셀렉트, 무엇을 가장 적게 선택을 했었냐면 태블릿을 2014년에 가장 적게 선택을 했었거든. 이 기계로서. 근데 여기서 인 컨트라스트 반면에 근데 이제 2016년에는 연도가 바뀌었지. 2016년에는 인터넷 접속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기계에서 무엇을 선택하지를 않아요. 무엇을 고려하지 않았냐면 데스크탑을 고려하지 않았어. 그럼 지금 여기서 이게 말하는 게 바로 뭐냐면 2014년에 가장 인기 없었던 거는 뭐였어? 태블릿이었어. 이게 인기가 가장 없었거든. 근데 2016년에서는 데스크탑이 가장 인기가 없는 걸로 이제 조사가 된 거지. 그럼 2016년과 2014년의 연도를 봅시다. 2014년에서 가장 인기 없던 거 태블릿이었네. 그치?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다음에 2016년에 가장 인기 없는 거 12%인 데스크탑이네요. 여기도 괜찮죠? 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나와 있는 요 단어 리스트, 가장 적은 수치, 가장 좋아하지 않을 것만 같은, 가장 고르지 않을 것 같은, 가장 이제 고려하지 않는 것 같은 건 데스크탑과 태블릿으로 꼽은 거죠. 됐죠? 이렇게 이제 꼽혀 있었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고, 다음에 여기서 뭐 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지금 들어가져 있는 요거 있지. 여기 원래는 likely to 동사 원형을 쓸 땐 뭐뭐 할 것 같다라는 식으로 쓰는데, 여기 리스트가 들어가면은 뭐 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해석을 한단 말이야. 그럼 요게 어떻게 해석을 하면은 요렇게 해석이 돼. were unwilling 이렇게 들어가야 돼. unwilling to, 꺼려한다 라는 뉘앙스로 써주시면 돼요. 그리고 proportion이 나왔는데, proportion은 이제 그 비율을 말하는 건데,
뭐 했던 여기에서 데스크탑을 가장 중요한 기계라고 이제 골랐었던 이 프로포션 비율이 이제 주어로 간 거야. 인터넷 이제 접속 기계로서. 근데 이 비율이 올라갔냐 내려갔냐의 문제인 거잖아. 2014년에서 2016년으로 넘어갈 때 거의 반절 동안 거의 반절이거든. 거의 반절이 올라갔냐 아니면 거의 반절이 내려갔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면 되는 건데, 데스크탑을 선택한 애들이 지금 올라갔나 내려갔나 보자. 데스크탑은 내려갔잖아. 거의 반절이 내려갔죠 지금. 그러면 지금 여기 위에 밑에 나와져 있는 것처럼 인터넷 그 접속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계라고 골랐던 게 데스크탑을 선택을 했었던 그 프로포션 비율은 떨어졌다고 해야죠. 인크리즈가 아니라 떨어졌잖아. 지금 20에서 12%로 가기 때문에 떨어졌다라고 가야 돼서 디크리즈드로 간다라고 생각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사실 이거 말고는 딱히 없고요. 이거 오히려 요거만 이제 문법적으로 만약에 간다 그러면 아까 있었는데 여기 있다. 지금 빨간색으로 consider as 요게 나와 있는 거 있잖아. 이게 어떻게 쓰는 거냐면 consider A as B 요 형태로 쓰거든. 그래서 해석을 하면 어떻게 가냐면 A를 B라고 여기다. 요렇게 해석을 해. A를 B라고 여기다. 됐지? 그래서 여기선 데스크탑을 가장 중요한 기기라고 골랐던 가능성이 되게 적다. 2016년에는 되게 많이 적었다. 다음 넘겨서 26번으로 넘어갈게. 26번 얘는 Sigrid 언더셋 이라는 이 사람이 뭐지? 노벨문학상 받잖아. 근데 얘 생애에 관련된 내용이죠? 나와 있지 않나? 어쨌든 이 사람의 생애야. 원래 대부분 그 다른 학교 같은 경우는 여기 이 중간 부분을 빼버리거든? 너네 학교는 여기 중간 부분이 지금 들어가져 있기는 한데 들어간다는 건 내겠다는 거야. 요 4개 중에 원래 4개를 빼. 대부분의 학교들이 4개를 뺀단 말이야. 근데 그 중 4개를 일부러 넣었다는 건 4개 중에 뭘 낼 거야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니들은 좀 재밌게 좀 봐야 돼. 꼼꼼하게. 이 부분이 들어간다는 건. 이 사람은 was born 태어났어. 여기서 on을 써야 되는 이유는 뭐냐? 요 날짜잖아. 날짜에다가는 on을 쓰거든. 요 날짜에 태어났죠. 1882년에. 그리고 이곳은 어디냐면은 이제 덴마크에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덴마크는 도시로 가야 되는 거니까 여기서는 in으로 쓰고 얘는 요일로 쓴 거니까 on으로 쓰고. 걔가 세 딸 중에서 가장 엘디스트 했거든요. 엘디스트라는 거는 여기서 더해서 최상급으로 붙은 거고, 엘디스트가 의미하는 거는 올디스트가 아니거든요. 올디스트는 그냥 나이가 겁나 많은 거를 올디스트라고 하는 건데, 엘디스트는 순서가 가장 오래됐다는 거거든. 그럼 이런 걸 말하는 거야. 첫째를 말하는 거지. 근데 첫째가 제일 늙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게 아니라 3명 중에서 장녀였다 라고 이제 해석을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올디스트라고 쓰지는 않아. 여기가 올디스트로 가면 안 돼. 그리고 얘가 이제 노르웨이로 한 2살 때 이민을 갔다고 이사를 간 거야. 그녀의 초기 삶은 was influenced by 어디에 영향을 크게 받았다는 거지. 그녀의 아빠의 히스토리컬한 knowledge한테 이제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건데, 역사적 지식이지. 역사적 지식이 되게 많으셨나봐. 그래서 그런 거에 영향을 많이 받았어. 얘가 16살 때 she got a job. 직업을 얻게 되는데요. 어디에서 직업을 받냐면요. 바로 이제 공장 같은 데서 직업을 받아요. 근데 이거를 이유도 있어. 여기 부분에 to support가 목적이야. 대부분 이럴 때는 왜 그러냐면은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우선 직업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그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여기서 이거를 뭐로 단어로 만약에 바꾸게 되면 이거 feed요. 먹이다. 또는 maintain. 또는 raise. 부양하다라는 뜻이거든. 가족을 부양하고 가족을 먹이기 위해 가지고 그래갖고 요 회사에 직업을 가졌다라고 이제 해석을 해주시면 되고, 근데 얘가 굉장히 많이 읽었거든. read a lot. 굉장히 많이 이제 글을 많이 읽었어.
특히나 뭐를 많이 늙었냐면 as well as가 들어갔네. 그래서 A뿐만 아니라 B도 이러고 이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이제 외국 문학 특히나 영국 문학 잉글리시라고 나왔으니까 특히나 영국 문학뿐만 아니라 노르딕의 좋은 정보 같은 것들을 acquiring 습득하면서라고 하는 분사구문 습득하면서라고 쓴 분사구문이고 이거의 원래 문장 써드릴게요. as she 이거 required로 가야 돼. acquired이라고 써있네. as she acquired 이렇게 써야 되거든. 이유가 뭐냐면 얘 있잖아. 봐. 그녀는 글을 많이 읽었었다 아니야? 어쨌든 과거잖아. 과거에 글을 많이 읽었었고 그래서 특히나 영어로 되어져 있는 그 이제 그 영국 문학 말고도 노르딕 관련된 너리지 같은 것들도 열심히 습득을 했었다라는 거잖아. A뿐만 아니라 B도 열심히 습득을 했다라는 내용으로 가주시면 되는데 요때 어쨌든 글을 많이 읽었었다라는 건 얘 과거 시제로 돼야 되거든. 과거 원래 이거 리드인데 발음만 달라지는 거 알지? 리드, 레드 이렇게 발음만 달라지거든. 그 생긴 건 똑같아. 그래서 얘가 과거 시제란 말이야. 그녀는 굉장히 많이 읽었어. 그래서 이거 하면서 여러 가지 막 지식을 습득하면서 많이 읽은 거야. 그래서 인연이라고 하면 안 되지. 이 여자가 거의 몇 개를 썼냐면은 36개의 책을 썼거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나마 중요한 문장은 8번 문장밖에 없어. 8번 문장이 그나마 왜 중요하냐면은 None of her books 그녀의 책 중에 그 어떤 것도 이 독자를 unconcerned 하지 않았던 책은 없었다라는 건데 unconcerned가 뜻이 뭐냐면 관심이 없다라는 거거든. 그럼 이거 해석해볼게. 그녀의 책 중에서 독자들을 관심 없게 만들었던 책은 없다라는 건 뭐게? 모든 책이 다 관심이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독자들의 관심을 많이 받았다는 거기 때문에 모든 책이 전반적으로 인기가 많았다, 독자들의 관심을 많이 받았다 이렇게 해도 오케이야. 이거 많이 받았다는 거야. 거의 모든 책이 라고 이제 생각을 해두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ing로 쓰면 안 된다라는 점 그냥 이 그대로 써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또 뭐를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얘는 관심이 없다라는 거잖아. 관심 없는 애는 같은 단어로 뭐 있게? indifferent가 있어. 이게 대표적으로 많이 쓰거든. 관심 없는 indifferent 아니면 uninterested 관심이 없는. 얘가 그래서 노벨문학상도 받아요. 1928년에 상도 받아요. 그래서 그녀의 그 서적 중에 한 권은 has been translated 여기서 BPP로 들어가져 있으니까 번역이 됐다라는 거지. 몇 개로 into more than 80 language요. 야 80개 언어 이상으로 지금 번역이 된 거니까 엄청나게 전 세계적인 큰 인기를 받았다라고도 할 수가 있죠. 스위치만 잠깐 보놓고 이게 스위치 누구한테 맞춰야 되는 줄 알죠? 그녀의 소설 중에 한 권이 인기가 많았다라고 할 거면 여기 스위치 잘 받아야지. 80개 언어 그 이상으로 번역이 되었다. 그래서 얘가 여기 이 뒷부분도 되게 많이 그 바꿔서 나온 적이 많거든. 그러니까 얘가 노르웨이를 피난하거든요. 그러니까 노르웨이로부터 이제 이스케이프는 떠났다라는 거니까 듀링 뭐 하는 시간 동안 떠나 있었냐면은 독일의 어큐페이션은 점령이거든. 독일에 점령하는 그 기간 동안에 노르웨이를 떠나 있었지만 그러나 다시 돌아가요. 뭐가 끝나고 나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다시 돌아가거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점령할 때 떠났다가 다 끝나고 다시 돌아갔다는 거 노르웨이로. 이렇게 이제 그것까지 생각을 해야 되고. 또 대단한 거야. 이거 내용을 생각해. 얘가 어쨌든 그러니까 뭐 돈 벌려고 장녀니까 그냥 공장 가가지고 일하다가 그래도 그냥 글을 많이 썼는데 글을 많이 보고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많이 글을 습득하다가 결국에는 작가가 된 그런 글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2차 세계대전쯤이니까 거의 한 40년대, 50년대 그때까지, 그때가 한참 본인의 그때 시기였겠지. 그래서 점령이라는 단어를 하나 보고 가면은 젊은이의 이제 점령 기간이라고 한 건데, 점령은 도미네이션 많이 쓰고, 도미네이션 아니면 컨코어, 컨퀘스트라는 것도 정복이거든. 요 정복하는 기간 동안에 그녀는 이스케이프를 했다. 이스케이프는 도망갔다라는 거니까 여기를 대피하다라는 식으로 갈 수 있거든. 대피하다라는 대표적인 단어가 뭐냐면 evacuate라고 하거든. evacuated, 대피했다. leave나 left는 안 써. 떠났다는 너무 쉬우니까 안 쓰고 evacuate만 그냥 하나 봐주시고, 다음에 도미네이션, 점령 기간 동안은 나가 있다가 다시 돌아왔다. 여기서 내가 이제 답할 수 없는 질문을 한번 물어보려고 해. 혹시 있잖아, 80개가 넘는 단어로 언어로 번역이 된 요 이제 책이 혹시 무슨 책이야? 알 수 있냐? 없어. 책 중에 한 권이 80개 이상으로 번역이 된 건 맞거든. 근데 그 책이 뭔데? 그럼 그 책이 지금 노벨문학상 받았냐? 그 책이 노벨문학상을 받았는지도 몰라. 왜냐면 얘가 노벨문학상을 받은 건 맞거든. 1928년이면 한참 전쟁통이었을 때야. 전쟁 끝나고 난 뒤기는 하지만 어쨌든 간에 얘가 노벨문학상을 요때 받았지. 근데 그 소설 중에 하나가 한 80개 이상으로 이제 번역이 됐다라는 건데, 요게 요 책인지는 알 수 없어요, 이 글에선.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그래서 그것까지 조금 그러니까 되게 디테일하고 쪼잔하게 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충분히 많이 읽어보고 가야 돼. 됐죠? 네.